다음은 이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검단 신도시 분양이 뭐 이제 2단계 쪽에서 있었고,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제가 그 밑에 부분, 그 대성, 또 신안 인스빌, 그 이쪽 동양, 지금 화면에는 동양 파라곤 이쪽, 그러니까 1단계가 34,000세대, 74,000세대 중에 1단계 35,000세대 중에 그 중심 상업도로 밑에 쪽에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법원이 이제 24년도에 이제 그 들어올 예정이 있어서 법원도 뭐 기자재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있던 거 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 있는 상태고, 안타까운 거는 여기 롯데 지금 컨소시엄이 가져간 요 중심상업지구에서 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계구역에 대한 그런 걸 롯데가 컨소시엄이 가져갔는데 이 개발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22년도 7월 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롯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건축회사들 다 어렵습니다. 건축회사 중단이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롯데가 지금 춘천 그 레고랜드 시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계열사에서 뭐 자금 지원 받고 하고 막 한다 그러는데 지방에서 건설사들 지금 부도로 줄줄이 지금 나가 떨어져 있고 조그만 그 건설사들 뭐 명의 대여해가지고 이런 업체들은 그냥 돈 때문에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고 부도가 지금 막 줄줄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올해 많이 일어날 거다. 특혜구역에 대한 거는 지금 12월 말까지는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글쎄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좀 빨리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아시지만은 뭐 호반 1차에 입주해서 살다 보니까 가끔씩 와이프하고 그 산책을 나가도 이런 쪽을 일부러 가봐요. 상업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오고 뭐 지금 상가가 어느 정도 이 임대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 동안 이런 걸 계속 봐오다 보면 또 신도시를 뭐 한 6, 7번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러는데 상가 쪽으로는 뭐 조금 이따 상가 소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롯데 특혜구역에 대한 거는 조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100일 역세권 전철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돼서 우리가 25년도 개통 예정인가요? 개통을 뭐 이렇게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101역, 102역, 103역 이렇게 하고 있고 법원하고 검찰청, 인천지법 이거는 올해 23년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합니다. 뭐 한 2년이면 뭐 다 짓지 않을까. 25년이 개원 예정이에요. 저 원당 태리강 익스프레스 호반 그 유연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림픽 도로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지금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신안 인스빌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경명로로 이렇게 빠지는 고속도로도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인천 공항고속도로, 영종도 공항고속도로 가는 데하고 이제 그 청라 IC가 있는데 밑에 가면 우리 저 9호선 연장선이 올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천 공항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그거는 뭐 이제 큰 적이 없이 그냥 그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뭐 100억, 200억인가 그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근데 올해는 좀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심리적으로 공포에서 이제 그 반공포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데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계는 가듯이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반 1차에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21년도 6월 달에 17일 날 입주를 했어요. 처음으로 거의 그 검단 신도시 1단계 중에서도 맨 앞에서 입주한 그런 케이스인데 올해 6월 달이면 이제 2년이 되잖아요. 중심상업지구도 많이 됐고 호반 앞에도 지금 중심상업지구가 많이 들어와 있고, 물론 지금 입주하는 저 신안 인스빌이나 좀 제가 처음 21년도 6월 달에 입주하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반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 그 1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시간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모르지만 계속 제가 이게 드론 촬영해서 이렇게 가끔씩 올려드리는데, 그 2, 3년 전에 비하면은 천지개벽한 거죠. 그렇다. 주변 인프라 많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 사도 늦지 않다. 특히 뭐 분양가에 이렇게 청약을 해서 뭐 이렇게 앞으로 청약도 많이 풀어줄 겁니다. 일반 그 무주택자가 하기에는 뭐 금리 부분도 있고 해서 한데, 지금 거래되는 뭐 아파트들 그냥 매수해도 그보다는 낫죠. 2년 반이라는 세월을 내가 미리 가는 거잖아요. 기반 시설도 많이 돼 있고. 또 2단계에는 또 첫 입주가 되면 제가 입주한 경험을 그대로 할 겁니다. 여기서 있다 보면 또 팔고 다른 신도시로 갔을 때도 똑같은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다 뒤로 밀리고 유보가 되고 취소가 되고, 옛날 이명박 그 정권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기존에 그 시행하는 사람도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 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안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고, 대부분 폐업자들도 많이 된다고 그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공포에 사서 자꾸 밑바닥에 발바닥에서 사시려고 그래.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사세요. 운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차라리 로또로 사는 게 낫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지 상대편도 먹을 게 있는 거니까 매매가 돼서 팔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머리카락에서 팔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욕심이 지나친 거고, 시장 순리가 반시장적인 사람의 그 뇌 구조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음 사람이 먹을 게 있어야 내 걸 사갈 거 아니에요.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 소식입니다. 22년 12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분양 예정이었던 금강 펜테리움 3차 아파트, 여기죠. 여기 금강 펜테리움 3차 아파트, 여기 그 2단계 백이역사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주야택지 있고, 요 부분인데, 여기 분양 예정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분양 공고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뒤로 딜레이가 되고, 또 이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 오르고 건자재 값이 많이 22년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분양에 대한 우리 둔촌주공 지금 그 분양 계약률이 나왔잖아요. 요번 금강 펜테리움 3차도 지금 뒤로 연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 분양 공고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백이역사 이렇게 보면 2단계 쪽으로 여기 제일풍경채,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 우미린, 또 금강, 여기 제일풍경채 쪽에 있고, 이렇게 이제 또 여기 이 백삼역 쪽에도 여기 뭐 중흥, 제일풍경채 호반 이렇게 다 분양이 돼 있는 상태고, 1단계에서는 좀 남아있는 게 이쪽 그 유연사거리 쪽으로 여기 테리건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가고, 여기가 후반 3차죠. 사전 계약만 했는데 후분양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모델하우스 가 모여있던 여기는 대림에서 공공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분양 공고는 안 나오는데 올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반은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아마 그래도 일군 브랜드들을 호반이라든지 대림 이런 회사들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안단테인가요? 안단테 1단지, 2단지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레미콘 파동 또 그 레미콘 뭐 파업 이래가지고 좀 공정이 좀 늦어지고, 여긴 또 안반이 나와서 제가 이쪽에서 보니까 잘 알죠. 제가 매일매일 보니까 안반이 나와서 이렇게 토목 쪽에서 기간이 오래되고 이래서 이게 지금 좀 길어지고 입주가 좀 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했는데, 지금 골조는 거의 뭐 타워 크레인이 제거가 안 됐으니까 골조를 계속 올리는 한 20층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뻥 뚫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커튼이 쳐져가지고 약간 갑갑한 느낌? 제가 베란다에서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 사무실 여기 원당지구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대로 옆에 여기 상가, 여기 프라자 상가에 있고요. 뒤편에. 분양이 소식이 들려오는 건 없고, 금강 펜테리움 3차만 여기서 이제 뒤로 자꾸 딜레이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된 그런 느낌이고.
밑에 뭐 금강 펜테리엄 1차, 2차 여기 RC3하고 RC4잖아요. 근데 이제 RC3는 한 6, 7층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 있고, 이게 상업용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 우리 아파트 3종 이거하고는 틀리니까 지하로 좀 많이 내려갔겠죠. 주차장 면적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6, 7층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 갱폼이라고 야외 골조 외곽으로 이렇게 싸는 그 폼들이 이렇게 대놓고 해놓은 거 보면, RC4는 지금 펜테리움 2차는 지금 지하 토목공사하고 있는 거 같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모아엘과 미래도, 모아엘과 그랑데 이게 지금 하고 있고, 거래도 되고 있고, 지금 거래 신고 건수도 지금 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가 좀 101역을 걸어서 가는 입지라서, 분양과는 별개로 지금 여기 신한인스빌 앞에 여기 물류단지죠. 지구단위 계획에 물류단지, 여기 지금 물류단지가 여기 있는데, 물류단지가 너무 지금 건물이 크다 보니까 아파트 조망을 다 가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이제 또 이쪽 땅이 바로 앞에 여기 토지가 이제 물류단지예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에 프라자 상가들이 이제 진행이 안 되고, PF 대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한데, 프라자 상가 제가 11월 달에 보내드린 그 정도, 그리고 지금 준공이 됐더라도, 1층 상가들이 대부분 많이 비어있고, 이런 상황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투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지금 상황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생택 받은 이런 주황색 상가 입지들도 대부분, 추진이 안 되고, 이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상가 좀 투자하시는 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계산기도 한 대여섯 번 두들겨 보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뭐 하려고 지금 해. 나중에 하면 돼. 전세 소식은 지금 이제 마지막 입주가 여기 모아엘과 그랑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밑에 여기 오미린하고 대방하고 이 부분도 입주를 하고 있고, 밑에 신안도 입주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입주가 계속 중이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세 물량도 없다. 맞춰지고 나면 이제 귀해진다. 올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가격은 지금 34평 기준으로 한 2억대, 2억 초반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 상황이 전반대가 되고, 금리가 낮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들이니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 그랬고, 3에서 4% 초반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30일부터 23년 1월 30일부터 한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거기서 한다고 해요. 그거 신청해가지고 저리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리금 분할 상황이기 때문에 월 내야 되는 돈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로 했기 때문에 이자만 내잖아요. 우리 옛날로 치면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2년 거치 30년 상환, 2년 이자만 내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고, 원리금 상환,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 신곡, 아직까지 분양권으로 남아있는 데가 전국에 우리 검단 신도시밖에 없죠. 신도시 중에서는. 아파트 거래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파트 거래는 금성 예미지가 지금 2건이 1월 달에 됐네요. 84가 2건이 됐는데, 25층하고 19층이 됐는데, 4억대 초반. 증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증여는 이미 사실은, 문의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22년도에 사실은 증여 조건이 23년도 1월 달부터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2월 과세라든지 이게 5년에서 10년이고 기준시가에서 시가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취득가격 가액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화 주셔서 우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면 되고, 우미린 헤리티지, 요번에 요 밑에 있는 거, 우미린 헤리티지, 수변로에 있는 게 지금 2건이 됐습니다. 이거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가 없죠. 등기를 해야 되니까.
25평 5구 하나하고 84가 거래가 됐네요. 금액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뭐 약간의 그런 양도세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호반 서밋 1차가 1차가 제가 살고 있는 여기 호반 서밋 1차가 거래가 2개가 됐어요. 7위가 2개가 됐고 5층하고 6층이 됐네요. 분양권인 상태에서 그 위쪽에 그 거래가 대방 2차 디에트르 더 힐, 이쪽 산 쪽에 있는 터널, 여기가 터널이죠. 30건이 됐네요. 30건이 그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어쩌다 한 개씩 이제 그 거래 신고 높게 된 것도 있는데, 정상가 신고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거래 가액을 보면 이제 다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아일가 그랑데 중심 여기 상업지구 옆에 모아일가 그랑데가 분양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5구가 지금 한 8개 됐고 84가 한 6개 됐고 그래서 14개가 됐죠. 호바 서밋 이게 프라임뷰 호반 2차가 하나가 됐고 7위가 하나가 됐고요. 1월 달에 한신 여기 그 수변로에 있는 한신 캐널파크가 30평이 하나가 됐고 신한 인스빌이 여기가 거래가 하나가 됐고 이건 분양권 거래도 할 수 있는데 분양권 거래가 12월 달에 한 50개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한 인스빌 분양권은 45개가 됐네요. 신한 인스빌이 1월 달에 거래 신고 건수가 45개, 12월 달에 한 50개 됐다 그러니까 거의 2개월에 100개 정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700 몇 세대 되는데 거의 7분의 1 정도가 거래가 됐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모아 미래도 여기 엘리트 파크 요거 대방 1차 옆에 있는 거 84가 5개, 7개가 됐네요. 다 전 평형이 이게 제가 알기로 66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84가 6개로 좀 돼 있고 가격들은 뭐 4억대 다 초반입니다. 거의 분양가 수준이고요. 거래 신고 금액들을 이렇게 보면 84까지는 대부분 거의 분양가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10개가 아니죠. 100개면은 한 2개 정도가 조금 높게 실거래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다 다운을 안 쓰고 뭐 거래 신고 했다 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나타나죠. 거래 금액을 이렇게 신고 금액을 보면 제가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의사항이나 지금은 또 이렇게 그 분양가로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이 부분에서 증여를 많이 했어요. 작년까지 증여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늦게 증여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년에 많은 이유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그대로 자녀한테 해더라도 어느 정도 자녀가 소득만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될 게 없죠.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한 거죠. 어차피 오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주택이고 뭐니 다 풀렸잖아요. 풀리고 이제 아파트도 임대차 그 34평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또 그 제약사항은 있지만 조금 있으면 풀리면 결국엔 또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갖고 있는 거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온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전세가가 좀 낮고 월세가가 낮은데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반대 상황이 되면 금리 높다 그래갖고 작년 동안 이렇게 막 던지시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올해 23년도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모르잖아요. 제 예상으로는 이제 반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후회하겠지. 인생은 항상 후회 연속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보고 지난 세월을 복기를 해보면 공포를 이기는 사람이 돈을 벌죠. 자산도 늘어나고 지금 서울 강남서부터는 다시 이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고 은행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올해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젊고 경험이 없고 청약을 해야 될 분들, 무주택자분들이 한 올해나 내년까지는 힘들 겁니다. 그 주택을 청약한다는 것 자체도. 근데 일대 사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존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더 싸게 풀어주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다 풀어주고.
이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3, 4년 지나면 주택 가격이 또 오르죠.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자금들이 막 또 흘러나오고 이러면 결국엔 또 부동산으로 쏠리고. 다음에는 그 아까 프라자 상가 소식은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것도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오르죠, 오를 때. 근데 상가 투자는 제가 계속 말려왔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 안 오시는 분도 있는데 오세요. 그리고 좋은 방법들을 찾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는 22년도 5월 말에 저희가 추첨을 했고 6월 달서부터 명의 변경을 했는데 대부분 명의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 12월 달에 그 중도금 1차도 지금 납부가 돼 있는 상태고, 이주자 택지가 뭐냐면 이제 1층에 점포주택이죠. 점포주택이고 2층 투룸, 3층 투룸, 4층의 주인 거죠. 이주자 택지 여기 뭐 분쟁도 많고 저기 했고 탈도 많고 했는데 대부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빨리 협의를 해서 명의이전도 하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우선은 구치가 커서 아파트하고는 다르죠. 이주자 택지도 괜찮다. 검단 신도시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장점은 아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하락을 했다 그래도 임팩트가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미 갖춰져 있는 청라나 3만 세대, 송도나 이런 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거기는 갖춰져 있는데도 하락을 한 거고, 임팩트가 이제 검단 같은 경우는 서울의 근거리에 돼 있고, 김포공항이 있고, 영종도 공항이 있고, 공항고속도로 있고, 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사이에 조금 마곡 산업단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업지구 마포, 상암, 강남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서울의 큰 축인 올림픽대로 양옆으로 하남에서 김포에 걸쳐져 있는 신도시잖아요. 그래도 이쪽 라인에서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엊그저께 갑자기 뜬금없이 뭐 김포 한강 신도시 옆에 뭐 스마트 시티인가 그게 뭐 4만 5천 세대 정도 추가로 또 나타난다고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좋아지죠. 서울에 있는 나오는 인구들이 계속 이제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한 700만 정도, 600만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정도 가야 좀 밀집도가 좀 있어서 좀 괜찮아져서,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사업성이 안 나올 때는 말로만 뭐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개발들은 할 수가 없죠. 좋았을 때 얘기죠. 하다가도 취소되고 대부분 이제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남 사업성이 좋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빼고는 대부분 서울 시내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갈수록 귀해진다는 거죠. 공급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2, 3년 지나면 폭등이 온다는 말이 또 나오는 거고. 국가에서 조절하기가 힘들죠. 규제를 했는데 한 20, 30%더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올라버리고, 또 떨어질 걸 염려해서 또 다 풀어주는데도 그 밑으로까지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신도시 아파트는 덜하다. 빨리 올라가고 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을 증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공포를 견뎌야 되니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코로나도 오고 5년 동안 26번의 그 규제책이 들 때마다 공포에 질려갖고 사고 팔고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뭐 젊다 보니까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 중 부동산을 매수하시는데 제가 뭐 상가를 매수하셔라 뭐 다른 거 매수하셔라, 아파트, 그 중에서도 아파트 중에서 신도시 아파트,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 지금도 분당 판교나 이런 서울을 제외하고 강남을 제외하고 이런데 이제 강북은 제외하고 강남 한강 이남 쪽으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산업들이 제조업 대기업들도 다 강남에 있잖아요. 일자리들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앞으로는 더 메리트가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회의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다 파괴가 되고 이 온라인으로 디지털 쪽으로 갑자기
서서히 변화되던 게 갑자기 변화가 돼버리고 이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인플레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또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보면 싸게 잘 누리고 살았던 거죠. 조금씩 비싸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한꺼번에 영향을 갑자기 받는 한 해가 22년도, 23년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IMF 때 97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장들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응? 회사가 없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컴퍼스 보폭을 갖고 가면 무리하지 않고 가면 견뎌낼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인내심이라는 게 없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인내심이 없습니다. 왜? 성격이 급하잖아.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꾸준하게 하는 그런 쪽에서는 좀 우리나라가 불리하죠. 옆에 보면 일본이라든지 중국 애들은 그렇게 꾸준하게 한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부분을 한번 빨리빨리보다는 발전기 때 남의 기술을 습득하고 가져와서 우리 걸로 만들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장점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3만 불은 지났잖아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자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 마인드가 갖고 있어야 공포를 이길 수도 있고 항상 겨울이 지나면 제가 작년도 22년도에 항상 그 넓은 아주 혹독한 추위가 와 있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라 그랬는데 이제 봄 바람 냄새가 들리고 이 봄이 오는데 그냥 봄이 오는다가 아니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작년도 22년도 출렁일 때 부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해놓은 게 있어야 격차가 벌어지고 내가 위로 조금 더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 사라고 해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2년, 3년 지나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투자는 항상 위험한 겁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 놓은 거 걱정이 되고 경험이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항상 조금 이 경험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 작년에 공포 그런 경험 또 올해는 좀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는 뜬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면 가격도 제 자리를 찾아갈 거고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분들이 견디고 인내하신 분들이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자산이 증가가 되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피입니다. 피.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으라 그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고 그 옛날 그 투자 명언들이 맞아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후반기 때는 누구나 하면 다 벌었어요. 아무거나 해도 벌었고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구도심이라든지 빌라나 오피스텔 초토화되거든. 상가 초토화돼 있잖아요. 빌라에 대한 그 깡통 빌라 전세 사기 이런 부분. 금리가 좋을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은데 금리가 갑자기 뛰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가고 이 시계 초침은 흘러간다. 예,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공포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경험이 있고 멘탈이 강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조금은 젊은 사람들이 불리하긴 한데 이것도 좋은 경험이고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경험이죠. 그래도 집 하나 다 빨리 해놓으시라. 결혼도 빨리 하시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누가 혼자 있어서 아무리 돈 있어도 말도 안 걸어줍니다. 그게 꼰대라 그러잖아요. 외톨이가 돼갖고 인생을 살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입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이 혜택을 보면 언젠가는 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 그런 거를 받을 수 되돌아온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투자도 다 우리 급여 생활하시고 가족의 가장이신 분들 남자분들이 항상 힘들지만 더 힘내시고 우리 가장들은 항상 내가 좀 덜 먹어도 가족들이 먹는 거 보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돈 쓰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그게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면 다시 나한테 내가 경제 활동을 못하고 그렇게 됐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그게 나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 하는 일들은 위대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젊은 사람들. 근데 가족을 이루고 살고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쓴 돈은 없고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가족이 부자인 이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벌어서 쓴 돈이 아깝지가 않고 행복하죠.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가장의 마음인가? 또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순리인가 아니? 아무리 디지털화 돼 있고 뭐 메타버스가 오고 해도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에요. 혼자 있다는 외로움.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도 다시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가족을 갖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가장분들,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젊으시면 빨리 결혼하셔야 됩니다. 애 낳고. 내가 느끼지 못한 거를 애 얼굴만 봐도 행복함이 이렇게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누구나 죽잖아. 누구나 아프고. 저도 지금 아파서 지금 암치료 다니고 있는데 치료 다니면서도 그나마 위안이 되고 행복한 건 내 가족들, 내 자식이 있고 내 딸, 내 아들, 내 와이프가 집에 있으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살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고 일을 더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좋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인류를 위해서도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이렇게 내가 희생해서 먹여 살리고 가장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가지신 중년 노년 되시는 우리 가장분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내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